지난 9일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 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서울 자사고연합회와 기독교학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광고등학교 김철경 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광고등학교도 저희가 자사고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 평가를 받게 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자사고 평가 좀 어떻게 좀 지켜보셨나요? 먼저 그 법령을 따져보면은 그 초등교육법 시행령 91조 3항에 이거 하면은 자율형 사립의 경우는 매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2년도 김대중 정권 때 세워졌던 원조 자사고라고 하는 자립형 자사고가 있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자율형으로 해서 생겨진 학교가 2010년부터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조 자사고랑 2010년도에 출범한 자사고가 이번에 평가를 받게 되는 거고요. 저희 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됐기 때문에 2015년도에 한번 평가를 받았고 네. 내년도에 그 외고와 같이 2020년에 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평가는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근데 이번 평가에서 문제가 된 거는 그 평가의 그 계획서를 작년 말에 그러니까 평가 기간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4년간에 걸쳐서 평가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예. 그 평가 계획을 2018년 12월 달에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것이 그렇고 그러면 그 이전에 평가 잣대와는 조금 상이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인해서 현재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일단 대광고를 제외하고 현재 일단 자사고 취소 결정이 내려진 학교들은 그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의 상황은 지금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크게 보면은 서울에서 8개 학교, 예. 그다음에 안산 동산고등학교, 네. 전국형인 그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부산의 광역형, 부산과 동산고등학교 광역형이고 예. 전국형은 이제 상산고등학교 하나인데 3개 학교를 제외놓고 그 시점이 좀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평가가 좀 늦어져가지고 평가 결과 발표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서울형 자사고의 경우에 보면은 다음 주에 7월 22일, 23일, 24일, 3일에 걸쳐서 8개 학교가 청문 절차를 밟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청문 절차에 대한 서류를 막바로 아마 교육청에서는 교육부로 넘길 것이고 네. 교육부에서는 최종적인 거는 교육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동의냐 부동의냐 이렇게 내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결과를 보고서 예. 어떻게 응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그다음 문제고요. 아마 상산이나 그다음에 부산 해운대나 안산 동산은 현재 청문 절차가 맞춰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동의냐 부동의냐 하는 그런 단계는 남겨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청문회에서는 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지게 되는 건가요? 청문회에서는 주로 이제 저희들에게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건데 예. 일부 그 안산 동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명을 상세하게 조목조목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 이제 변호사가 같이 가서 대리로 했었는데 교육청 그러니까 이제 시도교육청이 되겠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잣대를 갖고서 일단 들은 것만 청문을 한 것만 돼 있고 그 이후에 뭐 어떤 번복이라든가 이런 거는 처음에 결과 발표할 때부터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뒤바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어떤 그 요식 절차로서 청문은 듣고 그다음에 그거를 교육청에다가 어떤 넘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입장을 좀 듣는 것에서 끝나는 좀 아쉬움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 상산고 같은 경우는 교육감을 고소하기도 했고요. 앞으로 좀 자사고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소송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평가 계획을 작년 12월 달에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일부 이제 국회의원께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초등등교육법 13조에 보면 초등등교육법 시행령 13조에 보면은 네. 그 평가의 어떤 방법이 나와 있는데 평가는 그 어떤 그 기준이 최소 한 학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년도 만약에 2019년도에 평가를 하겠다 하면은 이게 연도 이제 평가죠. 그러면은 2018년 8월 달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3월 1일이 시작이니까 네. 네, 최소 6개월 전에는 통보해주게 되어져 있는데 그와 같은 절차를 어기고 된 거 그거 하나고 그 다음에 5년 전의 평가의 기준 네. 뭐 잣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평가의 기준이 훨씬 더 가혹하게 되어져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네. 아마 법정에 그 얘기를 아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자사고 평가에서는 어떤 이제 영역들을 평가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 크게 봐서 영역은 6개 영역으로 되어 예. 있습니다. 학교 운영 영역이 네. 배점이 한 30%가 되고요. 30점이고 예. 그다음에 교과과정 운영이 30점, 그다음에 교원의 전문성이 5점, 그다음에 재정 및 시설의 여건이 15점,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 그러면 이제 뭐 교사나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그 만족도가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8점, 그리고 교육청, 시도교육청 재량 평가로 해가지고 그것이 12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 예. 해서 100점 만점인데 네. 이번에 조금 나와 있는 거는 감사를 해서 그 감사 결과로 최대 마이너스 12점까지 감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어떤 내용들로 저희들이 평가가 진행됐었습니다. 예. 그러면 몇 점 미만일 경우에가 이제 취소 결정이 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조금 혼돈이 오는데요. 네. 예, 예. 바로 직전 2015년도에는 그 기준점이 60점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기준점 70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다시 7점이었고 네. 일부 학교, 뭐 상상고등학교 같은 경우 80점으로 기준점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도 문제가 그것도 좀 혼란이 올 수가 그러네요. 있겠네요. 네,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자사고 재지정에서 취소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격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결격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결격 사유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결격 사유는 아닌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 예. 6가지 영역. 네. 그러니까 학교 운영 영역에서는 배점이 30점인데 건학 이점에 충실한 교육을 했느냐, 지정 목적에 맞는 그런 교육을 했느냐라는 건데 그건 조금 정성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네. 그 계량화돼 있어가지고 몇 점이면은 통과고 몇 점이면 뭐 안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좀 정성적인 게 있는데 거의 정성 평가 항목이 거의 한 60%가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잣대로 어떻게 들여다 보느냐에 따라서 되는 건데 학교마다 결격 사유인데 결격 사유는 아니고 낮은 점수를 그러니까 저평가 받은 항목들은 제가 알기로 학교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예, 예. 뭐 꼬집어서 뭐가 문제가 돼서 이번에 어떤 지정 목적인 걸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평가 기준에 대한 알겠습니다. 좀 아쉬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뭐 평가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평가의 목적이 더 좋은 교육이 가능하도록 맞습니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번에 이런 평가 기준과 또 목적에 대한 또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자율형 사립은 그 학교에 자율권을 주고 예. 교육을 잘하라라고 한 건데 교육의 형태를 체제를 바꾸는 건데 네. 어떤 일정 점수가 되면 통과고 그렇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원래 목적은 지정을 취소시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법령에는 보면은 5년마다 평가를 해서 지정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무조건 예. 취소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의 형태가 바뀜에 따라서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고 네. 평가의 원래 목적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더 잘 되게끔 지도하고 어떤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줘야지 네. 평가를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없애겠다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 정부에서 2017년 11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자사고는 적폐이기 때문에 그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자사고 폐지가 있는데 자사고 폐지 3대, 그러니까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기에서 후기로 돌리는 거. 그 다음에 2단계가 평가를 통해서 자사고를 폐지시키겠다는 거. 그러고도 자사고가 폐지가 안 되면 3단계에서는 금고 법령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이미 대놓고 현 정부에서는 예, 예. 자사고를 적폐로 폐지하겠다. 단정하고 폐지하다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이 자사고 설립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때는 그러면 이 설립을 하려고 했던 그 설립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떤 아, 예. 내용이었어요? 그거는 그 평준화 교육으로 인해서 네. 대한민국 고교 공교육 자체가 굉장히 황폐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수월성 교육을 해야겠다. 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다양한 교육을 해서 고교를 살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네.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네. 자율형 사립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예. 그 학교에 조금 더 자율권을 주고 사실 우리 사학법에 보면은요 사학은 자주성과 자율성을 지녀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뭐 거의 준홍립화되어져 있는 이제 그게 문제라서 처음에 그 지정을 해줄 때는 신청한 학교가 많이 없어가지고 네. 독려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걸 좀 해라. 그래서 너네 사학에 자율권을 주고 네네. 살겠다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냥 흔한 얘기로 자율권이 없는 학교가 자사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또 현장에서 느끼시는 또 아쉬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율형 사립고가 그러니까 201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고, 네. 그럼 이제 10년도 거의 오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뭐 정부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지난 10년을. 아,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 고교 교육이 큰 틀에서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고를 살려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 자사고를 없애고 현재 교육 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교육당국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직적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일반고에다가 수평적 다양화를 놓겠다 하는 건데 예. 쉽게 말씀드리면은 과거에 뭐 예술고 뭐 이 어문학 네. 외고 그러니까 자사고 과학고 특성화고 다 없애고 일반고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펼칠 테니까 자사고도 먼저 이 안으로 두라라 하는 건데 이게 10년 단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교육 체제가 흔들린다는 거는 정말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원대한 그런 교육 계획에 이거해서 예. 가야 되고요. 고교 교육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사회의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벌,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고교를 살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한민국 전체 교육의 큰 틀에서 놓고 봐서 어떤 자사고를 어떻게 더 할 거냐 이렇게 논의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단순하게 자사고를 없애면 일반고가 산다. 그런 논리로 접근해서 자사고를 폐지하겠다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 대광고 하면 이제 강희석 사태를 예.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2004년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강희석 사태 이후 이제 종교 교육을 할 수 없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채플이 중단이 됐다가 이제 자사고 지정 이후에 다시 이제 채플이 부활하게 된 거죠. 네네. 아, 완전히 채플이 죽은 건 아니고요. 아, 거의 그 2004년도에 강희석 사건이 생기면서 저희가 한 5년 동안 네. 예. 소송에 말려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축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 정상적인 채플이라기보다는 약간 열린 채플, 문화 채플로
저희가 바뀌고 그다음에 창의 체험 활동으로 창의 체험 활동 현재도 창의 체험 활동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학생이 배정돼서 왔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학생이 선택해서 왔느냐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의 자유도 있고 그다음에 종교 선택의 자유도 있다. 이 종교 교육의 자유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강희석 사건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하기는 공적 영역인 교육,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의 자유보다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더 크다라고 네. 해서 판결이 나서 저희 학교가 패소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야 이거 제대로 좀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저희가 자율성을 좀 받아야 되겠다 예. 해서 이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자유는 사립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셨군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기독교학교 연합회 회장으로도 섬기고 네네. 계신데요. 현재 가입된 학교가 몇 곳이나 되고 그중에 기독교 학교는 또 몇 개나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기독교학교 연합회는 주로 장로교에서 설립된 학교, 네. 선교사가 세운 학교도 있고 일제 때 세운 학교도 있고 네. 저희가 해방 이후에 강복 이후에 세워진 학교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현재 소속 학교는 초중고 129개고요. 자사고는 4개 학교가 회원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저희 서울의 대광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예. 대구의 개성고등학교, 안산 동산고등학교 4개 학교가 저희 회원사 학교입니다. 네. 자사고로서는. 예. 어찌됐든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기독사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사고를 선택하는 학교들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 기독교 자사고뿐만 아니라 또 일반 자사고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좀 어떤 대비, 좀 어떤 계획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헌법의 기본 정신에 지금 잠깐 위배가 되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사학 중에서 또 기독교 학교의 경우에는 더더욱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뭐 배정을 받은 학생들이 왔을 경우에 그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회피제도라는 것도 좀 해달라 해서 일부 적용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학교 학생들을 배정할 때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40%가량은 거의 강제 배정이 됩니다. 본인의 의사랑 관계없이. 네. 그랬을 때 학생들의 자존감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어떤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다운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가 건학 이념에 충실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예. 원래 사학법에서 명기된 대로 사학은 자주성과 자율성을 100% 부여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자사고들이 어떤 일반고로 돌아가서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어떤 많이 위축이 되고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우리 전체 자사고도 네. 전체 자사고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있습니다. 이 상당히 교육이 어려운 그런 상황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 특히 우리 교단 측에서 교회 측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를 가져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도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에는 각각 지교회들이 교회 문제로 더 힘들어하고 하면서 네. 사실상 큰 황금어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군선교는 좀 관심을 갖는데 학원 선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질 않아요. 네. 그래서 한 개 학교에 대해서 최소한 한 개 노회든지 교단이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기독교 학교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네.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에 대한 관심도 좀 부탁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든 좀 무엇이든 좀 멀리 내다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예, 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광고등학교 김철경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